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석 빵. 네. 자, 고3 모의평가 평가원에서 주관했죠. 네, 한국사 해설을 담당하게 될 큰별쌤 최태석입니다. 여러분 만나 반가워요. 네, 이제 봤지만 또 보는 거지 뭐. 한국사 시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근데 한국사 시험은 참 일관성이 있어요, 그죠? 예, 어렵지 않았고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 가는데 전혀 지장 주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공부했다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총평은 제가 총평 따로 강의가 있어요.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저는 문제 해설만 여러분들께 지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한 문항 한 문항 20문항까지 한번 가볼 텐데요. 미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수능 개념에서 저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 100% 다 나왔습니다. 네. 또 한 번 얘기해요 여러분들. 9월 모평 끝나고 나서 추석 연휴도 있고 주말도 있으니까 한 이틀 정도만 잡고 EBS에 있는 수능 개념 한국사 요 강의 한번 꼭 완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언제까지 안 할 거야. 한 번은 꼭 딱 듣고 이틀이면 돼요 여러분들. 완강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교재에 있는 별 채우기 하면서 감 갖고 유지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대학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구나라는 게 6월 모평, 9월 모평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또 약속하는 메시지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0개의 문항은 전근대 파트고, 그리고 10개의 문항은 근현대 파트가 되겠습니다. 전근대에서는 선사가 한 문항, 그리고 고대가 두 문항, 그리고 중세, 고려가 세 문항, 그리고 근세, 조선이 네 문항, 이렇게 해서 10문항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됐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문항수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여러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1번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물론 이 한국사 문제는 1번부터 20번까지가 다 쉬워요. 다 쉬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번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 너무 쉬운 문제니까 1번을 틀리면 이건 대형 사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먹도끼 1번 문제는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묻는 그런 문제들로 지금 나오는 건데 사진을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 어느 시대야? 그러면 그게 나오면 이거 어느 시대의 특징이야? 라고 답지를 고르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보여지고 있는 텍스트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진만 보고 이게 어느 시대인지를 아시면 되는 거니까요. 됐죠 여러분들? 자, 사진 봤더니 지금 이것은 주먹도끼가 되겠네요. 그럼 이건 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공주 석장리, 연천 전곡리 등지에서 출토된 도구로 짐승의 가죽을 벗기거나 나무 뿌리를 채취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도구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무리지어 이동하였고,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활 모습, 특징, 이걸 고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좀 특징적인 게 지금 공주 석장리에서 출토가 된 주먹도끼를 볼 수 있는데, 가끔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도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공주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공주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좀 켜켜이 시대별로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석기 하면 공주의 주먹도끼 됐죠? 고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고대 사회에서 이 공주는 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어느 나라의 수도였어요? 그렇죠. 바로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어디? 웅진. 그러네. 구석기, 주먹도끼도 발견됐고 백제의 도읍지이기도 했어. 웅진이 도읍지 배경된 거는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에 의해서 한성이 함락되고 밀려 내려오면서 도읍지 정한 거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세 고려로 한번 가볼게요. 중세 고려로 가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주에서 무신 집권기, 무신 정권 그 시기에 바로
망이 망소이의 난, 즉 공주 명악소에서 망이 망소이의 난이 벌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고려에서는 또 이런 역사 사건이 또 하나의 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선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조선 막판으로 한번 가볼 텐데, 공주하면 여러분들 우금치 전투가 떠오르시게 될 겁니다. 바로 동학농민운동, 우금치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 또 이 공주이기도 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공주라고 하는 한 도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층층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주는 시험에 그래서 잘 나와요. 주목도끼 있고요. 그리고 웅진, 백제의 수도였고요. 그리고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났던 곳이고요. 그리고 우금치 전투가 행해졌던 곳. 이곳이 바로 공주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석기 시대니까 가봅시다. 벼농사를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벼농사의 시작은 언제부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부터 뭐 이렇게 일단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문이 토기를 사용하였다. 토기 사용. 신석기 시대 처음 사용되었죠. 그 대표적인 토기는 바로 빗살무늬 토기.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무늬가 없어. 바로 민무늬 토기. 그 민무늬 토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토기가 있다면 손잡이가 있는, 그렇죠, 미송리식 토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비파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동검이니까 이거는 청동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동검이지만 여러분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많이 등장하는 동검도 있기는 해요. 바로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동검, 뭐가 있을까요? 세형 동검이 있겠습니다. 그죠? 자, 어쨌건 이건 이제 청동기 시대니까 답이 될 수 없네요. 1번도 청동기, 2번도 청동기, 3번도 청동기, 모두 청동기입니다. 답이 될 수 없고요. 우린 지금 구석기 시대를 고르는 거니까. 덩이쇠를 화폐처럼 활용했대요. 지금 쇠야, 쇠.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쇠니까 철기 시대로 가야 되겠죠. 그죠?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덩이쇠를 화폐처럼 활용한 대표적인 나라가 있다면 가야. 가야가 바로 이 덩이쇠를 화폐처럼 잘 활용해서 외국에 수출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틀렸고요. 4번은 철기니까. 5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동굴이나 막집. 그렇죠. 이게 바로 구석기 시대,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쉽죠, 여러분들? 이 문제를 틀리면 이건 정말 대형 사고야.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정답은 그래서 5번. 어렵지 않아요. 1번은 5번 선사시대. 자, 이렇게 한 문제 풀었어요.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들어갈 텐데, 자, 이제 선선 됐고, 이제 고대 문제로 들어가겠죠. 고대는 몇 문항 나온다? 두 문항이 나올 겁니다. 자, 두 문항이 나오는데, 고대도 사실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한 덩어리가 있고요. 또 한 덩어리는 뭐가 있냐면, 남북국시대, 통일신라와 발해 남북국시대 또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삼국시대에서 한 문항, 그리고 남북국시대에서 한 문항,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삼국시대에 나오는 고대 문제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2번 문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좀 어려운 문제 쉽게 나오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고민되는 그런 문제라면 전성기, 즉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요 전성기 어느 한 시기를 딱 잡아가지고 당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들, 요런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가장 좀 어렵기도 해요. 근데 이번 9월 모평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나라 어떤 나라야 요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서 아주 쉬웠습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진은 한성을 도읍으로 삼았대요. 여러분, 한성을 도읍으로 삼았던 나라는 딱 나오잖아요. 백제입니다. 어느 나라의 무덤으로 서울 석촌동에 남아 있어요. 무엇은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 한강 유역을 상실하였어요.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이 나라는 뭐 이미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네요. 그죠? 한성에 있다가 어디로? 웅진으로 천도를 했다. 그게 공주였다. 근데 왜 웅진으로 천도했을까? 고구려의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웅진으로 천도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가는 백제예요, 백제. 자, 요게 지금 보니까 네, 석촌동 돌무지 무덤이네요. 아, 진짜 여러분들 이게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큰 무덤이 있다는 건 진짜 unbelievable. 이 한 변의 길이가 여러분들 자그마치 50m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네. 진짜 한번 가보시면, 야, 당시 백제의 스케일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큰 무덤 같은 경우엔 제가 볼 땐 그 근초광이 무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쩌거나 엄청납니다. 자, 근데 이 돌무지 무덤의 특징은 또 뭐냐면요. 백제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온조잖아요. 온조는 어디서 왔죠? 고구려에서 와요. 주몽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지배층들의 그 연결고리가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문화도 비슷해요. 고구려 초기 무덤 형태가 바로 이렇게 돌무지 무덤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장군총이죠. 그대로 백제도 마찬가지로 이런 돌무지 무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그런 어떤 개통성, 이런 것들을 지금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백제니까 한번 골라볼게요. 1번 답이 바로 나왔네요. 그죠? 아까 제가 이미 1번 설명하면서 설명했던 내용이잖아요, 백제. 그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도 공주고 2번 문제도 공주네. 네. 다음 2번 갈게요. 기기창을 설치하였다. 기기창? 이 기기창은 고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기창이라고 하면 개항 이후 청나라에 파견되었던 영선사, 무기배우로 갔죠. 그들이 돌아와서 세웠던 근대식 건물, 시설. 이게 바로 무기 만드는 창고, 기기창이잖아요. 와우. 시대가 완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수능 과목서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문제를 낼 때는 1번부터 5번까지의 그 선지가 같은 시기에 묶여져 있어요. 좀 어렵게 고대면 고대 1번부터 5번이 다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수능왕사는 여러분들한테 틀리려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교양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지와 선지의 간격이 넓어요. 촘촘하지 않아요. 촘촘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넓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삼국시대 고대 얘기하고 있는데 개항 이후 선지를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틀릴 거야? 라고 하는 출제위원회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네.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마찬가지예요. 대전회통, 이건 누가 편찬한 거예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편찬이 된 겁니다. 이것도 한참 뒤쪽이에요. 그죠? 삼국시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였다. 이것도 꽤 먼데, 쌍성 총관부 하면 고려의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그죠? 쌍성 총관부, 전민 변정도감 모두 공민왕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대마도를 토벌했대요. 예, 이종문을 시켜가지고 대마도를 토벌했던 왕이 있죠. 그 왕은 누구다? 맞습니다. 바로 세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선시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고대와 관련된 선지가 하나도 없어. 5번은 조선, 4번은 고려, 3번은 조선, 2번은 또 개항 이후.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답은 1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틀릴 수가 없도록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아, 대단합니다. 그죠?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3번의 배치가 고대 문제가 한 문제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지에 문제를 안 치다 보면 그렇게 순서대로 못 배치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페이지는 한정되어 있고 문제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3번 문제는 지금 원래 고대 문제가 나와야 되는 배치인데 여긴 지금 중세 고려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밑줄 친 국왕이 실시한 정책이에요. 자, 국왕은 쌍기의 건의로 금방 나왔네 뭐. 과거제래요, 과거제. 과거제를 처음 마련하고 그를 지공고로 삼아 과거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과거에서는 시부송 및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선발하고 또한 명경과 등도 실시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 국왕은 누굴까요?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왕이네. 그러니까 이 왕은 바로 그렇죠. 고려 광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는요. 시험 문제에 제일 잘하는 왕이 2명이 있다라고 제가 수능 개념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바로 전반기에 광종 그리고 후반기에 공민왕.
방금 사실은 아까 공민왕 쌍성총관부 전민빈정도감 설명했잖아요. 선지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만큼 공민왕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요. 그리고 고려 전개는 이렇게 광종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종하면 여러분들 두 가지잖아요. 과거제 그리고 노비 안건법. 오케이. 자, 그러면 국왕의 과거 이왕은 광종. 갑니다. 1번. 지계를 발급하였다. 여러분들 지계예요, 지계. 이게 토지계약 문서입니다. 이거 언제 발급된 거죠? 그렇죠. 대한제국 때 발급된 거죠. 대한제국의 그 광무개혁, 구본신참의 어떤 그 정치에 입각해서 이런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계의 발급이었습니다. 오, 시대가 한참 뒤로 가야 돼요. 틀렸습니다. 2번, 후민정음을 발표했다. 너무한다. 그죠? 네.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교양. 후민정음은 누가 반포했습니까? 세종. 그죠?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죠? 네,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3번 갑니다. 노비안건법을 시행하였다. 노비안건법 땅 나왔네요. 광종하면 바로 노비안건법과 그리고 과거제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육조 직계제를 채택하였다. 자, 육조 직계제라 하면 조선시대 강력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왕이 명령을 다이렉트로 육조로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육조 직계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로 활용했던 왕이 두 사람, 대표적인 왕 두 사람 있죠. 누가 있습니까? 태종 그리고 세조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의정부와 항상 협의를 하면서 의정부의 어떤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그들과 정치를 함께 해나갔던 의정부 서사제를 활용했던 왕이 있죠. 그 왕이 바로 세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태종, 세조, 육조 직계제, 세종, 의정부 서사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한성사범학교는요, 2차 갑오개혁 때 여러분들 그 근대적 교육 제도가 이제 마련이 돼요. 예, 근대적 어떤 그런 학제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서 만들어진 학교, 그 만들어진 학교 교육 입국조서라고 하죠. 교육 입국조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 뭐 한성사범학교 또는 뭐 외국어 학교, 수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한참 뒤 개항 이후잖아요. 답이 될 수 없죠. 그죠? 너무 멀어. 자, 그러니까 지금 고려시대가 이거 뭐 대한제국, 조선, 그리고 조선, 뭐 개항 이후 이렇게 나오니까 없어요. 지금 고려시대가 하나밖에.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지금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선지에 지금 동일한 고려시대 선지를 지금 배치하지 않고 있네요. 이게 좀 독특한데 한번 계속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인지. 자, 3번 문제 그래서 정답은 노비안건법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고대 문제 한 문항 남았어요. 예, 그 문제 나왔습니다. 고대는 이렇게 삼국시대에서 한 문항, 그리고 남북국시대에서 한 문항 나오는데, 아까 삼국시대 나왔으니까 이제 남북국시대예요. 남북국시대 나올 때는 되도록이면은 발해 문제를 좀 많이 내오려고 해요. 왜냐면 고대 문제, 이 삼국시대 문제에서 신라와 관련된 선지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또 고대 두 번째 문제에서 남북국시대 신라를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발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이번 선지는 아예 그냥 앞에 고구려 문제, 백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좀 편하게 가셨던 것 같아요. 신라로 그냥 왔습니다. 자, 통일 후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방행정조직을 구주오소경으로 정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들 구주오소경 어느 왕이 되겠습니까?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신문왕 하면 여러분들 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으로 아주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왕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지금 뭐 구주오소경이라든지 뭐 구서당 10정이라든지 또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이 귀족들을 억압하죠. 귀족들을 누르고 육두품들 많이 등용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렇죠, 여러분들. 바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는 육두품들을 등용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구주 오소경, 구소당 10정, 문화적인 면에서는 국학을 설립하는 모습들, 아주 다방면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왕은 그래서 신문왕입니다. 자, 그러면 통일신라 초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죠. 1번 갑니다. 국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바로 답이 나왔죠. 국학. 아까 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치, 기문돌의 난, 육두품, 경제, 관료전, 노급, 사회, 구주 오소경, 구소당 10정, 문화, 국학. 1번이네요. 정답 1번이네요. 그죠? 2번 공명첩을 구입하는 농민. 이거 주로 이제 여러분 조선 후기 때, 왜 조선 후기에 양반수는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수는 감소하잖아요. 그 양반수 증가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이름 없는 임명장 공명첩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조선 후기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중추원에서 근무하는 관리, 중추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고려의 행정조직 대표적이잖아요. 그죠? 고려시대 틀렸고요. 제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 제중원이라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바로 광해원, 그 광해원의 이름을 바꾼 병원이 바로 제중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항 이후의 모습이 되겠네요. 형평운동에 참여하는 백정, 어이쿠, 형평운동이라 하면 이건 일제강점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고대와 관련된 선지가 하나도 없네. 조선 후기, 고려,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그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를 왜 드리냐면 평가원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올해 수능도 이렇게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선지와 선지의 간격을 엄청 벌리고 있고요. 5개의 선지 안에 동시대의 선지를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규칙적으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죠? 이게 신호고 약속이야. 일단 우리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나 지금 많이 지금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자, 4번은 그 정답은 그래서 바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갑니다. 네, 이제 중세 문제가 나와야죠. 중세 우리 2문제 더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5번, 6번 중세고요. 7번, 8번, 9번, 10번은 조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중세 하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중세 하면은 왕 문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로 나오는 건 뭐냐면 외침사예요. 고려는 워낙 외침이 많아요. 고려 500년 동안 끊임없이 외침을 당했습니다. 10세기, 발음 괜찮았죠, 여러분들? 네. 10세기, 11세기에는 거란이 쳐들어오고요. 12세기는 여진이 쳐들어오고요. 13세기는 몽골이 쳐들어오고요.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구가 쳐들어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외침 속에서도 고려의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 굉장히 역사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꼭 나와요. 외침사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로 나온다면 경제 파트가 나오기도 했어요. 경제 파트. 핵심적인 게 뭐 활구라든지 소수공업이라든지 전식과라든지 병란도라든지 이렇게 경제가 나왔고, 또 한 문제가 나온다면 문화, 특히 문화의 승려 문제, 진울이라든지 의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이렇게 구성이 주로 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세 문제가 이렇게 4가지 주제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외침사가 나온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왕 나왔죠? 광종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외침사 나온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이제 또 한 문제 나올 거는 아마도 제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뭐 승려 문제 아니면 경제 문제 둘 중에 하나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거란 서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란 침입은 1차, 2차, 3차 인물들을 중심으로 봐야죠. 거란 1차 때는 서희의 강동 6주, 2차 때는 양규, 3차 때는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지금 거란 서희 나왔고, 그 다음에 금이 요를 멸망시키고 고려의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당시 고려의 집권자였던 이자겸은 이를 수용했대요. 거란 침입. 그 전에 저항 파트가 있어요. 그때 인물은 누구냐면 윤관이야. 윤관의 동북 구성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사이에 나오는 인물로 중심으로 본다면 강감찬 또는 윤관. 제가 볼 땐 둘 중에 한 명이에요. 둘 중에 한 명. 갑니다.
이성계가, 이것도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구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어이쿠, 이성계면 여러분들 고려 말로 한참 뒤로 가야죠.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성장했던 신흥 무인 세력이 바로 이성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윤관이, 네, 윤관 나왔네요. 윤관 나왔고요. 강감찬 나왔네요. 네, 그럼 니은 디귿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네, 니은 디귿. 최후가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최후가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이것도 여러분 이제 무신직권, 특히 몽골과의 침입 과정 속에서 보여진 거잖아요. 이건 거란, 요 뒤가 이제 몽골이고 홍건적과 왜구니까 다 뒤쪽이에요. 기억하고 리을은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디귿을 고르면 몇 번? 네, 바로 뚜두둑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한국사는 여러분들 나올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수능 개념에서 그런 걸 잘 찝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만 좀 잘 따라오시면 뭐 전혀 여러분들 이 한국사가 여러분들 발목을 잡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고도 잘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욕망은 갖지 마세요. 아셨죠? 자, 5번 풀어 봤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 마지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 경제 아니면 문화. 문화에서 나오면 승려 문제 많이 나온다고 설명드렸는데 와우, 진짜 나왔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을천 아니면 진호 나온다니까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승과 급제, 권수 정해결사. 문에서 정해쌍수를 제시했네요. 그러면 정해쌍수니까 이 스님은 누구예요? 바로 보조국사 진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선사 결사 운동까지 하고 계신 분. 자, 여러분들 이 정해쌍수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각국사 을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몸을 닦아야 한다? 교관겸수 방식.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되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 이런 모습들로 수양해야 된다. 반면에 고려 후기 등장했던 진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방법으로 수양해야 된다? 정해쌍수. 선종과 교종을 함께, 다만 선종 중심의 통합.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 그랬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진울이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정해쌍수 말고 이 진울이 주장했던 또 다른 주장이 있어요. 도노점수, 문득 깨달음, 하지만 계속적인 정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갑니다. 1번. 대종교를 창시했대요. 여러분들 이 보조국사 진울과 관련된 종교는 조계종이 되겠습니다. 불교의 조계종. 그 다음에 이제 대각국사 을천과 관련된 종파가 있다면 그건 바로 불교의 천태종이 되겠습니다. 의천은 천태종, 천천. 네. 진울은 조계종, 치읓치읓, 지읒지읒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런데 대종교래요. 대종교는 여러분들 뭘 믿는 거냐면 단군을 믿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구한말 일제강점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국권이 침탈되고 또 나라가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우리를 좀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였다? 바로 단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군을 믿는 종교예요. 나철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습니다. 틀렸고요. 도노점수 있네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국사 진울의 정해쌍수, 도노점수, 수선사 결사. 2번입니다. 동의보감을 편찬했대요. 자, 여러분 동의보감이라 이건 이제 허준이지 않습니까? 언제 편찬되죠? 그렇죠. 바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광해군 때 편찬이 되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 볼게요. 예속 논쟁을 주도하였다. 예속 논쟁을 주도한 건 여러분들 이거는 조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로 가야죠. 뒤로 가야죠. 그죠? 한참 뒤쪽입니다. 이거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1년 입느냐, 9개월 입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던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시대가 뒤로 가야 됩니다.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했다. 이게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고려하면 광종과 국민왕이 있는데 광종의 과거제와 노비안건법, 그리고 공민왕의 쌍성총관부와 전민변정도감.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나올 것들만 나온다는 게 다시 한번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보조국사 진울이니까요. 네, 2번 도노점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밑줄 친 왕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7번부터 이제 왕 문제예요. 7번부터 조선 문제예요. 7, 8, 9, 10. 자, 그러면 조선시대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분석을 좀 제가 해드릴게요.
조선시대도 역시 똑같아요. 고려처럼 왕 문제가 일단 나와요. 고려는 광종과 공민왕이 제일 많이 나온다면 조선은 어느 왕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뭐니 해도 이건 뭐 조선이 아니라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은 역시 세종입니다. 세종. 예, 세종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왕이 있다면 조선 후기에 정조. 조선 전기의 세종이라면 조선 후기에는 정조가 많이 나와요. 어쨌든 이 왕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역시 또 외침 문제가 나와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세법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조선 후기 가서 균역법, 대동법, 영정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세법 변화가 있어요. 이거 꼭 나와요. 꼭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경제랑 문화랑 엮어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그림 같은 걸 주고 조선 후기 문화의 특징 또는 뭐 조선 후기 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래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어떤 자본주의 어떤 싹이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연결해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문제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올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왕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어떤 왕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국대전은 조선 제9대 왕 제위 중에 완성된 법전. 여기는 세종이 아니네요. 네, 이 왕은 지금 경국대전을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왕이 아니라 이건 좀 완성시킨 왕이에요. 완성시킨 왕은 성종이에요. 성종. 네, 그래서 2호 예병형 공전의 육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은 이 법전을 통해 유교 이념에 기반한 통치 체제를 정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건 성종이고요. 성종이 실시한 정책. 성종이 실시한 정책이 있다면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경국대전의 반포도 있겠고, 그리고 세조가 폐지했던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뭐 역사서라 할 수 있는 뭐 동국통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때 나오고요. 성종과 관련된 모습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전국에 척화비를 세웠다. 전국에 척화비 세운 건 여러분들 이거는 대원군 때죠. 예, 바로 신미양요를 끝내고 나서 아주 이런 인간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세운 게 바로 척화비가 되겠습니다. 1번은 너무 뒤쪽이에요. 답이 될 수 없고요. 간도의 관리사를 파견하였다. 이것도 이제 고종이 고종 황제죠. 그때는요. 고종 대한제국 시기에 이범윤을 관리사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틀렸고요. 집현전을 계승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나왔네. 홍문관. 성종이에요. 홍문관. 네,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밖에서 우리 피디님께서 저를 보더니 너무 좋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춤을 추고 계십니다.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네. 저를 보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좋죠? 화이팅! 네. 자, 4번 볼게요.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을 설립하였다. 자, 여러분 유경공원도 이건 개항 이후죠. 유경공원의 역사를 의거한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완전 뒤쪽이고. 5번. 중앙정치기구로 이성육부. 이성육부는 여러분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고려시대, 개항 이후, 그리고 이거 대한제국시대, 이거 대원군. 뭐 너무 뒤쪽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죠? 정답은 해서 3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왕 문제 풀었고요. 조선시대에서.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나온다고 세법 문제 나온다니까 이게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자, 미출친 보완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군포 부담을 한 필로 줄인 것이 고을 백성들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게 되었네. 정부가 줄어든 군포 수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으니 시행하게. 자, 지금 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세법 문제 나온다. 세법 문제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온다? 조선 후기에 대동법, 균역법, 영정법 나온다. 근데 영정법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뭐니 해도 대동법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대동법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만 나오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오는 균역법이에요. 이 문제는 지금 대안, 균역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균역법은 여러분들 원래 1년에 2필 내는 포를 1년에 한 필만 내도록 했던 그런 제도인데 여기서 지금 관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가 재정이 당연히 부족하게 되죠. 그죠? 50% 디스카운트인데 그거 어디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결작, 1결당 2두, 토지 가진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걷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돈은 있는데 좀 명예를 갖고 싶은 일반 서민들이 있거든요. 그들한테 선무군관포,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주고 포를 내도록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왕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어떤 뭐 염전이라든지 또는 뭐 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박세라든지 어장세라든지 염세라든지 이렇게 보충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보완책. 네, 뭐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결작을 징수하였다. 네,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2번 연통제를 조직하였다. 야,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기관입니다. 완전 틀립니다. 틀렸고요. 전시과를 실시하였다. 전시과라 하면 이건 고려의 토지제도가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청해진이래요. 바다의 그건 바다의 왕자구나. 네, 바다의 신, 해신 누군가요? 이순신이라고는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네, 해신 바로 장보고. 장보고가 청해진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해당 사항 없고요. 팔관회 역시 고려. 특히 이제 태조 왕건이 팔관회를 정말 적극적으로 연등회와 팔관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해라라고 이제 훈유 10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대한 반박이 바로 이제 성종 때 최승로 팔관회, 연등회 이거 너무 낭비도 심하고 그렇다. 없애거나 줄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이제 1번이고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시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 고려시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완전히 뭐 조선시대 하나도 없네.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또 경제 문제인데 2번하고 5번은 사실은 경제적 선지도 아니에요. 이건요. 지금 그죠? 4번도 조금 이것도 경제.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이 선지 구성할 때도 이게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경제 문제잖아. 그럼 원래 경제 선지로 다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더라도. 예. 근데 이건 그것조차 안 했어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이거 놓친 게 아니라 이게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거기 지금 평가원 들어가는 선생님들, 난다긴다 하는 선생님들이신데 이거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든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정말 제가 지금 보여서 내가 보여서 그래. 이게 보여서 선생님들의 마음이 지금 그죠?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제가 나온다는 문제 중에 어떤 걸까요? 지금 보니까 전쟁이네. 외침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조선 문제, 왕 문제, 외침 문제, 경제 문제, 문화 문제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외침 문제는 지금, 네. 전쟁이 발발한 뒤 인조가 신하들과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난하고 있구나. 이후 이곳에서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항전했지. 자, 남한산성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으니까 남한산성 그리고 삼전도 이런 키워드가 등장하면 따단따단 이건 뭐다?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병자호란의 결과로 옳은 것 총한테 이제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하면서 그죠? 군신 관계로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갑니다. 1번 동령부가 설치되었다. 동령부는 여러분들 이건 몽골의 어떤 그 간섭, 원간섭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평양 서경에 설치가 되었던 것들이죠. 1번은 틀렸고요.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여러분 천리장성 축조는요 2번 있어요. 고구려 때 한 번, 그리고 고려 시대 한 번.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그렇게 2번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당 사항 없고요.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이건 여러분 역시 고대로 가야죠. 삼국시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청과 군신궁이 정답이네요.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 이거는 선덕여왕님. 예, 고대 삼국시대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 5번은 신라시대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신라시대고, 이거는 고려시대고, 이것도 고려시대고. 와, 조선시대가 하나도 없어. 그죠? 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진짜 참 쉬워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맞추셔야죠. 그죠? 네.
자, 이제 근대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문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왕과 문화가 연결됐네. 왕과 문화가 연결됐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 문제 나올 때 제일 먼저 많이 나온 왕이 조선 전기는 세종이에요. 조선 후기는 정조라고요. 지금 정조대왕 나오셨네요. 지금. 그죠? 탕평책의 추진, 장영영의 설치, 초계문신제 시행 등의 정책을 펼친 국왕을 주제로 우표도안 만들기. 자, 누구의 제위 기간에 만들어진 문화유산을 우표도안에 넣고 선생님의 평가를 받도록 한대요. 자, 따단따단 정조가 되겠습니다. 네, 적합.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어야죠. 뭐 정조하면은 여기다 들어갈 거 뭐 수원화성 아닐까요? 수원화성? 네, 문화 파트 문제니까 수원화성. 수원화성 하면은 정약용이 떠오를 것이고 거중기가 떠오를 것이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연결되겠네요. 거중기인가? 한번 가볼게요. 네, 나왔네요. 이게 수원화성.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고인돌은 여러분 이거는 어느 시대의 문화유산인가요? 그렇죠. 이건 바로 청동기 시대. 특히 계급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고조선의 그 문화 범위를 알려주는 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고인돌은 계급 그리고 고조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석가현 본전물사 이거 어느 시대인가요? 고대. 고대 중에서도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어느 시대죠?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그죠? 다음 독립문입니다. 자, 이 독립문과 관련된 단체가 있다면 어떤 단체가 있을까요? 독립협회. 서재필의 독립협회가 있겠죠? 거기가 주도해서 만든 문이 바로 독립문. 청으로부터의 어떤 독립을 뭐 축하하고 기억하는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문이 바로 독립문이 되겠습니다. 우정총국은 여러분 이거 뭐예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우정총국은 갑신정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갑신정변 이 우정총국 개소식 오픈하는 그날 벌었던 사건이 바로 급진개합파가 일으켰던 갑신정변. 그러니까 시대도 이거 개항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번 개항 이후, 3번 개항 이후, 이건 통일신라, 이건 뭐 고조선, 뭐 저기 뭐냐 청동기, 뭐 지금 이게 조선시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와, 진짜 출제위원 선생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무진장 애를 쓰셨구나라는 게 아주 느껴집니다. 아우, 정말 애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쉽게 내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들? 문제 어렵게 내는 게 더 쉬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됐고요. 전 문제 이렇게 10문항 풀었습니다. 하나도 어떤 문제, 이게 다른 과목들은 왜 난이도 상, 난이도 중,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사는 난이도가 없다. 왜? 다 쉬우니까. 그죠,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이 한국사 지금 80분 동안 제가 이 해설 강의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일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설 사실은 딱딱딱 풀면 10분 내에 할 수 있는 걸 제가 지금 80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제가 좀 개념 설명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쏙쏙쏙쏙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네. 자, 이제 근현대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갑니다. 근현대사 문제는요, 주로 개항기에서 3문항,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 4문항, 그리고 현대사에서 3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해요. 출제가 되는데 살짝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현대사 3문항은 고정이에요. 현대사 3문항은. 근데 개항기에서 3문항, 일제강점기에서 4문항, 또는 개항기에서 4문항, 일제강점기에서 3문항 이렇게 살짝 바꾸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 3문제 이상씩은 나온다는 이야기죠. 개항기와 일제강점기는. 자, 그래서 개항기 문제를 한번 볼 텐데, 개항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흥선대원군 파트에서 한 문항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이 그 흥선대원군 이후, 개항 이후부터 동학농민운동까지 어떤 그 흐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덩어리가 뭐냐면 구한말 애국개몽운동과 의병활동, 경제구국운동, 어떤 저항의 어떤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한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제적 구국운동이네. 그럼 경제 구국운동이면 제가 수능 개념에 쪼록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 반공령, 두 번째 이권수호운동, 세 번째 황무지 기간 반대운동, 네 번째 국채보상운동. 요 네 가지예요. 네 가지입니다. 요 흐름 쪼록 설명드렸잖아요. 자, 반공령, 여기 지금 이권수호운동, 저렴도조차 요구 철회시키는 거, 황무지 기간 반대운동, 그럼 하나는 너무 국채보상운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국채보상운동 고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게 시대가 이게 발해관을 설치했대요. 당나라가 발해관 설치했는데, 이건 고대예요, 고대. 그죠? 농사 직설을 편찬했대요. 이건 조선 아니야, 조선 세종 때. 은병을 주조했대.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은병, 그 다음에 전식과, 소수공업, 병란도 고려의 경제적 특징이다. 설명드렸잖아요. 시대가 안 맞네? 경제협력기, 이거 OECD래, 이거는. 김영삼 정부 때. 이게 시대가 와우 붕붕붕붕 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컨셉 같아. 9월 모평은 진짜 심하네. 시대와 시대를 막 마구 벌여놓고 있어요. 지금 선지를. 그죠? 수능도 그렇게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게 되겠다. 지금 9월 모평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지금 평가원이 여러분이 메시지 주는 거잖아요. 이거를 지킵니다. 평가원은. 이걸 안 지키는 걸 평가원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예, 왜냐면 나중에 민원 줄 수 있잖아. 아니 왜 6월 9월에서 그렇게 하고 왜 약속을 어겨? 이거 다음 방어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번 수능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렵지 않겠는데요? 네. 자,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함 4번이 정답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 구국운동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온 게 이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리고 또 일제강점기에도 국채보상운동과 비슷한 경제 구국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물산장려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한말의 국채보상운동과 1920년대 일제강점기의 물산장려운동은 반드시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 출발했던 곳은 어디다? 대구. 물산장려운동이 시작했던 곳은 어디다? 평양.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다? 서상돈.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다? 조만시. 국채보상운동은 누가 탄압했다? 통감부. 물산장려운동은 뭐 탄압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건 총독부. 뭐 이런 어떤 구분들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물어보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 인물열전 기획안.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단제가 나왔네. 이건 호예요, 호. 단제 나오면 뚱뚱뚱 바로 나오는데. 자, 독립운동과 역사 연구에 큰 업적을 남긴 누구의 활동을 조명한다. 대한민국 신부의 독사신론을 게재했고요. 독사신론하면 여러분들 어떤 민족주의 역사의 어떤 방향을 설정했던 그런 게 바로 독사신론, 구한말. 여러분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독사신론, 그다음에 위인전 또는 어떤 한 나라의 어떤 그 흥망성쇠 이런 것들을 담은 것들이 구한말에 많이 나온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그런 것들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단제 신채호 선생님이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조선상고사, 또 조선사 연구초 이런 것들 다 신채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채호 선생의 어떤 그 내용들, 활동 내용들을 고르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1번 교정도감. 너무한다. 교정도감. 지금 우리 근현대사인데 지금 왜 이러니 지금. 교정도감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 아닙니까? 무신 정권 때 무신 최충원이 어떤 그 최고 권력기구로서 만든 게 교정도감이잖아요. 그죠? 고려시대인데. 자, 2번 인왕제색도래. 아니 역사 선생님이 그림을 그린다. 인왕제색도 하면 여러분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대표적인 그림 아니겠습니까? 네, 시대가 안 맞고요. 대동여지도랍니다.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죠? 뭘 자꾸 그리게 만드네. 네, 다 틀렸고요. 조선 건국 동맹을 이끌다. 뭐 요쯤 돼야 조금 이제 고민되는 거야. 지금 그죠?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좀 너무 황당할 정도로 너무 시대가 멀리 벌어져 있고 선지들도 지금 이분이 했을 법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죠? 자, 요쯤 가야죠. 조선 건국 동맹을 이끌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조선 건국 동맹 요거는 나중에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은 바로 몽양 여운형이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네. 자, 조선혁명 선언을 집필하다. 조선혁명 선언 이런 뭐죠? 바로 의열단.
의열단입니다, 여러분들. 의열단의 어떤 행동 지침이 되는 건데요. 바로 신채호 선생이 바로 이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을 집필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네요. 의열단 하면 여러분 김원봉,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5번이었습니다. 또 다음 문제 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동학농민운동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1894년도에 일어났던 사건들. 그러니까 1894년도에는 여러분 뭐가 있으면 세 가지 사건이 다 겹쳐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죠. 그리고 청일전쟁 벌어지죠. 그리고 갑오개혁이 이루어지죠. 이 세 가지가 다 1894년도에 벌어지기 때문에 계양기에서 세 문제, 네 문제 나온다고 해서 한 문제는 바로 1894년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1894년에 일어났던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된 그 문제를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고부농민 봉기 이후 전봉준 등의 주도로 제포 구민과 보국 안민을 내세우며 봉기한 농민군 활동에 대해 말해볼까요? 동학농민 운동,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 거두었어요. 그리고 황룡촌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지요. 그래서 전주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부와 전주화약을 체결했어요. 좋습니다. 전주화약 체결한 다음에는 집강소에서 패전계획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우금치 전투를 실행했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동학농민 운동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가 볼게요. 나는 이 답지가 1번이 있으면 해설하다 깜짝깜짝 놀래요. 뭐가 이렇게 턱 막히는 것 같아. 집강소 패전개혁. 1번이네요, 1번. 그죠? 시무 28조를 건의해서, 시무 28조는 저 최승로의 시무 28조 아니야. 고려 성종 때. 너무 앞으로 간다. 그죠? 틀렸고. 명량해전이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 조선시대. 한참 앞으로 가고요. 영남 만인소, 요쯤 돼야 좀 비슷해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남 만인소는 이게 개항 직후 위정척사 운동의 일환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황준신의 조선 책략을 수신사 김홍집이 들고 들어와요.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은 뭐냐면 방러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친중 결일 연미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영남 만인수, 거기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이 바로 이제 영남적인 유생들이 있을 수 없다. 지금 미국하고 수교하란 말이냐? 미국이 누군데? 우리의 적들이야, 적들. 이 당시의 보수들은 미국을 적으로 여겼던 그런 보수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게 다시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올린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미국과 수교, 말이 되느냐? 있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영남 만인소를 작성을 한 겁니다. 네. 틀렸고요. 강화도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어요. 프랑스군과 싸웠던 거는 병인 양요잖아요. 그죠? 병인 양요니까 강화도의 프랑스군 격퇴한 사건은 한참 또 앞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집강소 1번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가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개항 직후에 벌어졌던 1882년에 구식 군인들이 일으켰대. 그럼 딱 나왔네, 뭐. 구식 군인들이 일으킨 사건.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대. 이모, 군, 란. 이모, 고모, 이모 할 때 이모 아니고요, 여러분들. 임오입니다. 임오. 네. 이모, 여기 라면 하나. 자, 이모, 군, 란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모, 군, 란에 대해 알려주세요. 별기군과의 차별 대우가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였어요. 그렇죠? 구식군인과 하층민이 앞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어요. 흥선대원군이 일시적으로 재집권했어요. 맞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청이 진압을 하죠. 진압을 하고 조약을 맺죠.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정. 그래서 청나라 상인들한테 굉장히 특권, 이런 어떤 이권들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지금 일본 공사관 습격해서 좀 피해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 군인들이 와서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배경이 바로 이 이모 군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모 군란에 대한 탐구 활동을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죠, 뭐. 갑니다. 에이, 백두산 전개빈 이거는
조선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청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청과의 어떤 그 영토, 그 국경을 지금 좀 확정짓기 위한 그런 비석이잖아요. 틀렸고요. 도병마사는 고려 시대 어떤 그 귀족들의 어떤 그 기구잖아요. 그죠? 도병마사입니다. 도병마사. 네, 틀렸고요. 구서당 십정.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구조 오석영 구서당 십정 통일신라의 신문왕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한참 앞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산미증식계획, 이건 일제강점기 1920년대입니다. 틀렸네요. 이제 나왔어, 답이.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이 체결된 배경을 알아본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못 풀 문제들이 없어요. 다 지금 그런 문제들로 지금 구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회영을 비롯한 신민회 회원 등은 이 지역으로 집단 이주하여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또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였고 독립전쟁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 1910년대 모습이잖아요. 1910년대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국외에서는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결성하고 있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뭐 비밀결사, 국내 비밀결사로 대표적인 게 있다면 1910년대 임병찬이 이끌었던 독립의금부가 있겠고, 박상진이 이끌었던 대한광복회가 있겠고, 임병찬의 독립의금부 같은 경우에는 복벽주의를 지향한 반면 박상진의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지향했다.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국외 독립운동기지는 세 군데가 있다고요. 바로 이쪽 이쪽이 이제 서간도 지역, 이쪽이 북간도 지역, 그리고 이쪽이 이제 연해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려는 곳인데, 자, 서간도 지역에선 대표적인 신민회 회원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짓고 어떤 후원단체를 만들죠. 뭐 경학사, 부민단, 그리고 이제 학교가 이제 신흥무관학교, 군대라고 한다면 서로 군정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같은 경우에는 북간도 지역은 여러분들 뭐 학교가 있다면 명동학교라든지 뭐 서전서술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후원했던 대표적인 조직이 있다면 중광단 같은 경우, 중광단도 역시 대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부대가 있다면 북로 군정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같은 경우에 이제 후원단체라 본다면 뭐 권업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 있다면 대한국민의회 나중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정리됐다면, 자, 이 지역, 식민의 회원 등? 그럼 바로 나왔는데요? 다네요, 다. 이 지역으로 집단 이주하여 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자치기관 경학사. 또 신흥강습소 이후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 간부를 양성했고 독립전쟁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이제 부대와 연결되는 게 서로 군정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정답은 그래서 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고르시면 되네요. 됐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16번 문제는 이제 일제강점기 문제인데, 일제강점기 문제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10년대, 20년대, 30년대를 분류하셔야 돼요. 분류한 다음에 일제식민지 지배정책이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가끔은 두 문제씩 나올 수도 있어요. 일제강점기가 네 문제인데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얼마나 중요해. 그런데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면 쉬운 문제라서 그래요. 자, 10년대 일제는 무단통치, 헌병경찰통치, 그리고 산미증식계획과 회사령을 실시합니다. 20년대 3.1운동의 결과로 통치 방식이 바뀌죠. 소위 문화통치, 그 과정에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또 참관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본다면 회사령을 폐지하고요. 그리고 이때 산미증식 계획이 시행됩니다. 10년대는 토지조사 사업이에요. 10년대는. 그리고 20년대가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됐죠? 30년대에 오면 여러분들 30년대는 이제 전쟁이에요. 이게 왜냐면 공황 이후에 나오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가는 모습들, 그 과정 속에서 징용, 징병, 뭐 위안부, 국가총동원법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나오는 시기가 바로 30년대에서 뭐 한국친민서사를 암송을 해야 된다는 둥, 뭐 궁성요배를 해야 된다는 둥, 뭐 창씨 개명을 해야 된다는 둥, 이런 게 이제 30년대, 40년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0년대 주머니, 20년대 주머니, 30년대 주머니를 나누어서 거기다 쏙쏙쏙 집어넣는 이런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죠,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평안남도 대동군 임원면에 사는 이모모는 작년 12월 초순에 평양학교조합 소유의 임야인 대성산에서 솔가지를 베어 훔친 죄로 지난 14일에 평양경찰서에서 태형 나왔어. 태형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1910년대야. 무조건 1910년대. 때렸단 말이야. 그것도 일본인은 아니야. 조선인만 때렸단 말이야. 이 얼마나 차별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말로는 뭐 내선 일체니 뭐 일선 동존이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보여지는 정책들은 이렇게 차별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10년대가 이랬어요, 여러분. 10년 또 있죠. 소학교.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이 초등학교 교육을 일본인들은 6년 받는데 조선인들은 4년이에요. 이거 차별이죠, 여러분들. 그죠? 자, 어쩌면 이건 이제 10년대라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갑니다. 과정법, 이거 너무 심했다. 과정법은 여러분들 이거는 고려 말 공양왕 때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이후에 시행했던 제도입니다. 과정법, 그죠? 한참 앞으로 가야 되네. 회사령의 시행 정답이죠? 그죠? 산매증식계획과 제가 자꾸 이게 헷갈리네. 토지조사사업과 그리고 회사령. 토지조사사업이 10년대, 산매증식계획이 20년대. 제가 계속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회사령입니다, 회사령. 정답이네요, 2번. 식목도감이래. 식목도감은 여러분이 고려에 역시 마찬가지로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도병마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목도감이 있어요. 식목도감 말 그대로 식이야, 식. 뭐 직위식이라든지 이런 식을 할 때 차례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그런 임시회의 기구란 얘기예요. 그래서 식목도감입니다. 고려시대고요. 화백회의래.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 기구고요. 정사함은 백제의 회의 기구고요. 그 다음에 제가회의는 고구려의 회의 기구. 와, 시대가 너무 멀다. 금융실명제의 실시. 와, 금융실명제 이거 김영삼 정도. 근데 이번에 진짜 이게 출제를 하신 선생님들이 진짜 아주 그냥 이게 대단한데요. 왜냐면 적어도 20년대 뭐 산매증식 계획이라든지 뭐 30년대 뭐 국가총동원법에 뭐 그런 거를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하셔야 되는데 하나도 일부러 안 했어요. 지금 일제강점기가 하나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일제강점기가. 다 시대 틀려. 고려 말, 고려, 그 다음에 고대, 그리고 현대. 와, 이런 문제를 또 이렇게 보네요. 야, 이번 수능은 뭐, 어쨌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해서 일제강점기 2번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금 한국사 수행평가예요. 요거는 지금 현대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현대사 문제 하면 여러분들 세 문항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문제는 광복 직후부터 6.25 전쟁까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주로 6.25 전쟁 문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민주화 운동 문제 나와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중에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문제는 통일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해방공간, 그리고 민주화 운동, 그리고 통일 문제. 통일 문제는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의 7사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현재는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 지금 현대사 문제 지금 보는데,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6.25 전쟁이에요.
아, 6.25 전쟁. 6.25 전쟁 하면 여러분들 북한군이 남침을 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중국군이 참전했고, 일사후퇴라고 정전협정 체결. 자, 그렇다면 북한군이 기습 남침해서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밀고 내려와. 밀고 내려왔다가 지금 중국이 참전하려면은 올라가야 돼. 올라가니까 중국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가게 된 그 계기가 있어요.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가는데 이게 일거에 역전되면서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가는데 무엇이 계기가 되었을까? 바로 인천 상륙작전. 그죠? 있어요? 있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런데 다른 선수들도 여러분들 보면 시대가 진짜 쭉쭉 벌려져 있어요. 1번 헤이그 특사의 파견. 자, 이것도 뭐 이건 여러분 아직 구한말로 가야죠. 헤이그 특사 파견한 이유는 뭡니까?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고종 황제가 파견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을사늑약의 부당성, 외교권 강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 이휘종, 이상설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외교 행위를 했다 해서 일본이 결국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죠. 대한자강회 등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고종은 강제로 퇴위되고 그의 아들 순종이 그 뒤를 잇게 되는 일련의 모습들, 그리고 정미 7조약 체결하면서 군대를 해산시키는 과정. 뭐 이게 쭉 나오는 겁니다. 이건 구한말에 보여지는 모습이니까 완전 시대가 틀리고요. 청산리 전투의 승리. 자, 청산리 전투하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 10년대 독립운동 기지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독립운동 기지 그 결과가 바로 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대, 20년대로 이어지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일제강점기예요. 시대가 안 맞아요. 자유시참변.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니까 일제가 이 과정에서 이 간도를 그냥 싹 불태워버려요. 이걸 간도 참변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독립군들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밀산부 한흥동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독립군을 재정비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대한독립군단이에요. 재정비가 된 이 대한독립군단이 이제 움직여. 어디로? 자유시로.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무장해제 요구를 받고 격전이 벌어지면서 아주 참변이 벌어지죠.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와 자유시 참변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기가 안 맞아요. 미소공동위원회, 이거는 이제 광복 직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미소공동위원회 열기로 약속하거든요. 그래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4번을 정답지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도 역시 현대사 문제인데요. 자, 현대사 문제 제가 두 번째 꼭지로 나온 것은 바로 민주화 운동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세 가지.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민주화 항쟁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갑니다. 자, 무엇의 발자취를 따라서 답사일자 2019년 밤밤. 답사 코스는요, 민주인권기념관이 구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명동성당에서 이한열 기념관까지 가고 있는 모습들. 참 가슴 아픈 사건인데. 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구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인권기념관, 거기서 이게 벌어집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 되어가지고 이제 6월 민주항쟁이 벌어진 것이죠. 또한 4.13 호원 조치는 뭐냐면 전두환 정부가 대통령 직선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또 체육관에서 자기가 그렇게 뽑혔듯이 체육관에서 그 후임자 노태우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4.13 호헌 조치입니다. 호, 지킬 호자, 헌이 헌법이거든요. 이 헌법은 8차 개헌이에요. 8차 개헌. 8차 개헌의 내용이 뭐냐면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거든요. 대통령 선거인단이 바로 체육관에 대통령 뽑는 어떤 그런 방식. 이거 그냥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직선제 안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서 6월 민주항쟁이 벌어졌고 거기는 항복이라고 볼 수 있죠. 6.29 민주화 선언이 나오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결국은 쟁취가 되었던 것. 이게 바로 이제 6월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6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라는 문제인데요. 신탁 통치 결정에 반대할 때요. 이거는
광복 직후 우익들이 그죠? 전개했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시대가 전혀 안 맞고요. 신탁 통치라는 이거 지금 어차피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는 건데 그죠? 틀렸고요. 네, 2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는 배경이 됐다. 이거 진짜 너무 안 맞아. 이거 조선 후기 때 철종 때 있었던 그 진주를 중심에 출발했던 임술농민 봉기가 있어요. 그 임술농민 봉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삼정 이정청입니다. 정답은 해서 3번 틀렸네요. 네, 2번이죠 정답은.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일어났다. 요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예.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이구나. 전 그래도 자꾸 이게 현대사라서 뭔가 현대사 선지가 나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본과의 국교 수교를 반대했던 632 한일 학생이니까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건 일제강점기 1920년대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 그죠? 열차에서였던 그 충돌을 계기로 해가지고 큰 모습으로 이제 확산되었던 사건이잖아요. 이거 4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주도하였다. 반민특위, 이제 친일파 청산, 반민족 행위자 청산을 위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도 이승만 정부 출범하면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 지금 이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니까 해당 사항이 없네요. 정답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보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안 나올 수가 없지. 여러분들 올해 수능 문제에서 꼭 나오는 거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 반드시 나와요. 나왔는데요. 또 나와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추측컨대 3.1운동 자료 주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게 아마 답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여러분 2019년이에요.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뺄 수가 없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윤봉길 의거 이후 이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 창사 등으로 이동하며 조직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부터 충칭에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갔다. 대표적으로 무엇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한 게 너무 많죠. 자, 1번 비변사를 설치했대요. 여기 비변사 설치는 이거는 조선 중종 때 예, 삼포 외란이 벌어지니까 그걸 계기로 세운 거잖아요. 그죠?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신사 파견 이것도 이제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이죠. 특히 개항 직후에 파견되었습니다. 틀렸고요. 2군 6위의 편성, 이거는 고려 중앙군입니다. 고려시대. 홍범 14조의 반포, 이것도 이제 2차 가보개혁, 가보 2차 개혁 때 나오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광복 드디어 나왔네요. 야, 일제강점기는 하나도 없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부의 창설. 와, 진짜 비슷한 선지가 전혀 없어요. 시대도 벙벙 떨어지고,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함정에 빠질 만한 선지도 하나도 없어요. 완벽합니다. 진짜 완벽합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밑줄 친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현대산 세 문항 나온다. 해방공간 한 문항, 민주화운동 한 문항, 그리고 통일문제 한 문항. 근데 우리 아까 민주화운동 풀었고, 그리고 전쟁 문제 풀었고, 이제 남은 거 뭐예요? 통일문제 남았죠? 통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 뉴스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2년 전부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오늘은 두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네, 아주 일기를 아주 그냥 팩트 체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어쨌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부 때죠, 여러분들? 김대중 정부 때. 남북 정상 만남이 여러분들 최초잖아요, 최초. 그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모습. 뭐 그 이전에 이제 해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도 시행이 됩니다. 개성공단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와, 이게 지금 김대중 정부를 고르는 문제인데, 하하. 이게 일단 지금 대한민국 수립이 지금 50총선 이후니까, 뭐, 가나다는 일단 아니고요. 그죠?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벌리지? 대박. 유신헌법, 이거 뭐, 박정희 정부니까. 그죠? 그러면, 야, 그 안에 지금 뭐,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일, 다 있네요. 그죠? 정답은 그래서, 예,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평 해설을 지금 다 끝내봤습니다. 자, 이게 해설 다 끝내니까 좀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출제위원들, 이 9월달 이 출제를 하면서 서로 간의 약속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들이 이제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야. 어떻게 내겠다? 어렵지 않게 내겠다. 쉽게 내겠다. 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지들도 지금 시대를 굉장히 많이 벌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 지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개념 그 20강짜리 한번 쫙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별 채우기 감 익히면서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는데 이 한국사가 여러분 발목 잡을 일은 없겠다. 한국인이라면 알아야 될 기본적 교양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한 게 9월 모평 출제위원들이 여러분께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는 겁니다. 자, 이후에도 여러분들 뭐 핵심 요약이라든지 이런 강의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공부하시면서 계속 저와 함께 수능 시험장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